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사흘 연속 이민당국의 기습적인 체포작전이 벌어지며 상권 위축은 물론 한인 사회 전반으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법원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침입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이 알려지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한 르네 니콜 굿의 부검 결과 머리에 총알이 관통한 것이 치명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5세 아동을 체포작전에 미끼로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눈이 내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일요일에는 광범위한 폭설과 교통 혼란이 예상되면서 뉴욕시와 뉴저지 당국은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세계 경제 포럼에 처음 참석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 판매 시점을 내년 말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사흘 연속 이민당국의 기습적인 체포작전이 벌어지며 지역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단속이 이어지면서 상권 위축은 물론 이민사회 전반으로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타운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의 기습체포작전이 사흘 연속 이어졌습니다. 단속은 16일과 21일 그리고 22일과 23일에도 진행됐으며 단속은 헨리 에비뉴와 만나는 브로드 에비뉴 일대 또 벨뷰 플레이스 인근 브로드 에비뉴 선상 등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연행된 이민자들은 대부분 히스패닉계로 알려졌고 현재까지 한인이 포함됐다는 확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연이은 단속으로 팰리세이즈 파크가 이민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여파는 상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 한인업소는 단속이 시작된 이후 며칠 사이에 오전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고 배달 주문 역시 같은 기간 반토막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IC 요원이 한인 식당에 들이닥쳐 직원을 연행해 갔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해당 업소에 직접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자 권익단체는 불필요한 접촉을 피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런 단속이나 체포가 서류미비자로만 상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도 영장도 없이 마구 잡아가는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모든 한인들이 두 가지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잡혀갔을 때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어떤 대답도 쉽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게 나중에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서류를 들이밀고 서명을 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많이 들이미는 서류는 이제 서류 미비자인 경우 본인이 자진 출국하겠다라는 이제 서명을 이제 하게 만드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겠다는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류도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대동하에 서류를 검토하고 서명을 해야지. 뉴저지 한인회 측은 현재까지 한인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저희 한인회에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이어진 이민 단속으로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사회는 불안과 경계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법원이 발부한 사법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진입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사법영장이 없이도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이 21일 입수해 공개한 아이스 내부 문건에 따르면 추방명령이 확정된 이민자에 한해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영장만으로도 주택에 들어가 체포와 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영장은 체포 대상자를 특정하는 내부 문서일 뿐 주거지나 사업체에 강제로 진입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아이스의 기존 관행이었습니다. 이에 주거지 진입을 위해서는 연방 또는 주법원이 발부한 사법영장이 필요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는 이번 지침에서 헌법과 이민법 어디에도 행정영장에 근거한 주거지 체포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국토안보부 법률 검토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지침에는 지난해 5월 라이언스 아이스 국장대행의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방침 변화에 대해 법조계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수정헌법 4조가 보장하는 영장주의를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판사 서명이 없는 영장에는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왔던 기존 권리 안내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이 수총을 들고 한 주택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했으며 당시 제시된 것은 사법영장이 아닌 행정영장이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단속 강화와 함께 자발적 출국 유도 정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세관 국경보호국 홈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신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2,600달러의 현금 지원과 무료 항공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지원금은 1,000달러였으며 이번 조치는 21일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아이스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찬성 220표, 반대 207표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 다수는 아이스의 강경 단속을 문제 삼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소수의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만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아이스가 법의 경계를 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예산안에는 아이스에 대한 충분한 통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예산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아이스 요원의 총격으로 30대 미국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반발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검 결과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이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5세 아동을 체포작전의 미끼로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여론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르네 니콜 굿의 변호인은 지난 21일 사설 전문기관 부검 결과를 인용해 굿은 머리와 가슴, 팔 등 최소 3발의 총격을 받았으며 특히 관자놀이 인근 왼쪽으로 들어간 총알이 머리를 관통해 오른쪽으로 빠져나간 것이 사망에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굿은 지난 7일 자신의 SUV 차량 운전석에 앉아 아이스 요원과 대화를 하던 중 현장을 떠나기 위해 차량을 움직이는 순간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무장하지 않은 미국 시민이 이민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점에서 사건은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반아이스 항의 시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에콰도르 출신 5세 남아인 리암 코네조 라모스와 그의 부친이 체포돼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스 요원이 아동에게 자택 현관문을 두드리게 해 가족의 재택 여부를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아동을 체포작전의 미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라모스 가족은 지난해 12월 망명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 중이며 변호인 측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JD 벤스 부통령은 아동 구금은 보호 차원의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한 교회에서는 예배 방해 시위와 관련해 연방당국이 시위 주도 인물을 체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해당 교회의 목사가 아이스 세인트폴 지역사무소 책임자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위대는 이민 단속 책임자가 종교 지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고 연방당국은 예배 방해를 주도한 인물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 본디 법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예배 방해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시위대 체포에는 신속하면서도 시민 사망으로 이어진 아이스 총격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은 더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은 평화적 시위대를 상대로 한 아이스 요원들의 최루가스와 후추 스프레이 사용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연방항소법원이 같은 날 그 효력을 보류하면서 시위대와 아이스 간 충돌 우려가 다시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를 강타할 것으로 보이는 초대형 겨울 폭풍을 앞두고 적설량과 이동 시점, 당국의 대응 등 겨울 폭풍 관련 예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은 내일인 토요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일요일에는 광범위한 폭설과 교통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폭설이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당국은 제설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대규모 겨울 폭풍이 접근하고 있다며 광범위한 폭설과 강풍, 강추위가 동반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기상당국에 따르면 눈은 토요일 늦은 밤부터 시작돼 일요일 낮과 밤 사이 집중적으로 내릴 전망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폭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예보상 뉴욕시와 뉴저지 대부분 지역은 8에서 14인치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특히 일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눈이 빠르게 쌓이며 도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해안가 인접 지역은 눈과 함께 진눈깨비나 얼음비가 섞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시는 폭설에 대비해 사전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란맘다니 뉴욕시장은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염수 살포 작업을 오늘부터 시작했으며 위생국 소속 인력 약 2,000명이 토요일부터 12시간 교대 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700대의 제설 차량과 염화칼슘 살포 장비도 눈이 쌓이기 시작하는 즉시 투입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역시 비상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주정부와 각 카운티는 제설 장비 점검을 마쳤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도로 사전 처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 당국은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이동을 최대한 피할 것을 권고하며 특히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번 폭설이 지나간 뒤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폭설 이후 최소 일주일 이상 강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수 있어 수도 간 동파와 에너지 사용 급증 등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저기압 이동 경로에 따라 적설량과 강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주말 동안 최신 기상정보와 지방정부 공지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세계경제 포럼에 처음으로 참석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중 판매 시점을 내년 말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강한 낙관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절반가량 할인해주는 보험 상품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해 내년 말쯤 일반 대중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 공식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이미 일부 공장에서 단순 작업에 활용되고 있다며 올해 말에는 더 복잡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매우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 충분히 넓은 기능 범위를 확신할 수 있을 때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이 모두를 위한 풍요로 가는 길이라며 이러한 기술 발전이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로봇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경우 로봇이 인간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테슬라의 전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다음 달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기 승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AI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2030년쯤에는 AI가 인류 전체보다 더 똑똑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유타, 네바다, 뉴멕시코 일부 지역의 작은 면적만으로도 미국 전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며 태양광 발전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태양광에 대한 관세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경제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관련 장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온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머스크가 강조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보험 혜택도 등장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둔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을 활성화하고 주행할 경우 마일당 보험료를 약 50% 할인해주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모네이드는 자율주행 중 사고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자체 데이터 분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보험 상품은 오는 26일부터 애리조나주에서 먼저 출시된 후 오리건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직 완전 자율주행 단계가 아니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시와 개입이 필요한 감독형 기술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례와 관련해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 책임 공방이 이어질 법적 리스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사용되는 웹브라우저 엔진 웹킵에서 실제 공격에 사용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습니다. 애플은 사파리를 포함한 iOS와 아이패드 OS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 취약점 2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긴급 보안 패치를 배포했습니다. 웹킷은 iOS에서 작동하는 모든 브라우저의 핵심 엔진으로 취약점이 악용될 경우 악성 웹사이트 방문만으로도 기기 내 코드 실행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비밀번호나 결제 정보 탈취, 기기 원격 통제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업데이트 대상 사용자 중 약 절반이 아직 패치를 완료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약 8억 대 이상의 기기가 취약점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1 이후 모델과 주요 아이패드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인 업데이트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주 전역에서 고객이 요청하지 않으면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0일 퇴임을 앞두고 고객 요청이 없는 경우 일회용 식기와 양념류 제공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뉴저지 주내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는 고객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일회용 식기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은 일반 음식점은 물론 푸드트럭과 스포츠 경기장, 편의점까지 적용되며 포크와 나이프뿐만 아니라 수저 등 모든 일회용 식기류가 규제 대상입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 세 번째 위반부터는 $2,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법은 8월부터 발효되지만 사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본격적인 단속은 시행 1년 뒤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의 이사장 지위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문영훈 이사가 적법 이사장 판정을 요청했던 소송을 취하하고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영훈 이사는 22일 뉴욕주 퀸즈 법원에 제출했던 뉴욕 한인회 적법한 이사장을 판정해달라는 소장을 철회했으며 이날부로 이사장직에서도 사임한다고 전했습니다. 문 이사는 그동안 뉴욕 한인회의 재정 투명성과 회장, 이사회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번 사안이 자리다툼으로 비춰지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한인사회에 깊은 우려를 남긴 점을 숙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 이상의 다툼과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직 회장들과 주변 인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사는 이어 박경은 부이사장이 이사장직을 승계하게 된다며 뉴욕 한인회와 이사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경은 부이사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이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22일 아마존이 지난해 10월 사무직 약 14,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감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존 웹서비스를 비롯해 소매 부문과 프라임 비디오, 인사 부문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마존은 현재 사무직을 중심으로 총 3만 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추진 중이며 이는 1994년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 될 전망입니다. 아마존은 앞서 2022년도에도 약 2만 7천 명을 감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전체 직원 수는 약 158만 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는 물류센터와 창고 등 현장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무스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